금융화나 축소와 증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금융화나 축소는 작년도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유동성을 대단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올해 불가피하게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증세는 작년도 경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끌어왔기 때문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부분은 앞으로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힘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냥 전체적인 지수는 보면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벌써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참 작년 같은 장을 갖다가 아마 뭐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뭐 평생 가도 한 2번 보기 힘들걸요. 10년에 한 번도 나오기가 어려운 10년에 한 번도 나오기 어렵죠. 예.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경제 관련, 주식시장 관련 막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1년 12달 중에 추세라 할 만한 게 한 2달 있을까요? 예, 나머지는 그렇죠. 이제 조정 아니면은 예. 지루한 그런 흐름입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지만 이제 시황 써야 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이 갑자기 늘어난 이 매체들의 예, 컨텐츠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그렇죠. 깝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다같이 넓은 면이 있다. 그래서 신문면이 바다같이 넓다. 그 바다같이 넓은 면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만큼 거기다가 뭐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이나 미국 놀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당장 내일 뭐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주말 가면은 3월달 너무 좋았다가 4월달 너무 나빴던 고용 지표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코노미스트들조차도 이제는 예상이 너무 빗나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것도 충격 또한 우리가 예상하고 짐작하는 거에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의 예측치라는 게 좀 무의미한 예, 그런 상황이고, 막상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죠. 거기다가 이제 당장 6월 10일 날 이제 2주 후에 목요일 되면은 뭔가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뭔가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13, 14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테이퍼링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 지금 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미국 장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다우지수 한번 월간 차트를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2개 껐습니다. 예. 그냥 추세대를 위로 예, 이탈해 있는 하나의 채널이죠. 예,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과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꺼보니까 나름대로 채널이 나오는데, 이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 4, 5월 동안에 열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세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경지에 접어든다. 그렇죠. 예, 새로운 추세대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추세대가 만들어진다. 예, 이제 시간의 문제겠지만 이 기존의 추세대의 높이만큼은 결국 또 간다. 반면에 이제 조금 이렇게 장을 갖다가 좀 너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왔으면은 저 위에 까만색 선 추세대의 예. 상단 쪽까지는 한번 그래도 조정 먼저 거치고 가는 게 그게 그렇죠. 정상적인 예. 흐름 아닐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다 한 번은 하더라도. 예, 그 내려왔다가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조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시각이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빼고 지금 다 올랐고 지금 5월 지났는데도 13% 가까이 올랐으니까 금년도 나쁘지 않은 거죠. 예, 다만 이제 일간 차트상에 일단 나스닥도 이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이런 상황인데 나스닥은 6.58, 금년은 확실히 기술주가 못한 해는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간으로 보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결국 뭐죠?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막판 10분 동안에 한 60포인트를 토해내더라고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갔었는데 현재 지금 이 선쯤에 오니까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거고 뭐 10분 차트는 생략했습니다만 나스닥도 S&P 500도 막판 10분 동안에 상승폭을 갖다가 다 이렇게 거의 내놓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번 6월이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가기는 좀 뭐 힘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 재료들 확인하는 과정을 결국 좀 지루하게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네. 금요일 날 AMC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밈 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밈이 뭐냐? 뭐 해서 많이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간단하게 가면 짤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에서 유행을 타는 거 뭐 예, 이런 그렇죠.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예, 밈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AMC가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거래량 1등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CGV 같은 그런 극장 체인인데 우선 게임스톱하고 이제 저게 지난 1월 말에 한 차례 그 공매도 세력들 때려잡는다고. 예, 그렇죠. 그 SNS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월스트리트 베스트라고 하는 그 대화방에서 진짜 프로급, 아마추어급, 뭐 주린이 뭐 와글와글 모여서 수백만 명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 같이 막 달라들었던 한 번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것이 지나보고 나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쇼스퀴즈가 유발되었고 그러나 또 펀더멘털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원위치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게임스톱은 사실상 대충 이걸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예. AMC는 대단합니다. AMC는 지난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수목금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팡팡팡 월화수목 다 뛰었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게 한 34%인가 올랐다가 예. 결국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이때 장중에 고점에 잡았으면은 종가는 거의 매수 단가의 또 30% 이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게임스톱은 끝난 것 같아요. 왜냐? 게임스톱 먼저 보시면은 게임스톱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 추이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뭐 이렇게 해서 2002년에 저거 해서 2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5년 10개월 만에 뭐 이렇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한 6.6배 오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 이 업종 자체가 이 정도에 그치는 시장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해서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이 업종이 완전히 회사가 환골탈태하고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풀린 돈. 저희 학창 시절에 500원 주고 사 먹던 짜장면 요즘 5,000원 주고 사 먹는 예. 그 논리 말고는 이게 설명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AMC는 보니까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니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2불도 갔던 주가니 예.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백신의 효과가 있고 경제 재개방이 결국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여기를 왜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풀린 예. 돈을 생각한다면. 예.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밈 주식 가운데에서도 아무거나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될 놈은 조금 더 그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일간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일단 순간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쇼스퀴즈는 불가피하겠죠. 기관들이고 또 헤지펀드는 또 칼같이 손절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치솟으면 뭐 일단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는 또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고 또 이 세력들이 같이 뭉치자고는 했습니다. 서로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의 게임이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시장이 좀 뭐랄까요? 이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했던 뭐 알고 보면은 종이짝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투자와 투기의 그 애매한 영역인데 지금 저런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네. 지금은 여러 주식들이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투기적인 성향을 집어넣지 않는 한은 예. 주가를 이렇게 눈에 띄게 끌어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코로나 때문에 좀 세상이 바뀐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늘 그 큰 손들의 어떤 그 먹잇감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예. 결집하니까 큰 손들도 다칠 수가 있더라 하는 거는 이번에 좀 달라진
예, 부분이죠. 네. 그렇겠네요. 자, 금요일 날 또 하나 특징적인 뉴스가 미국의 예산안이 예. 제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번째 예산안인데 6조 달러를 제출했거든요. 네. 굉장히 큰 액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부자 증세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것도 네. 또 의문이 되고 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내놓은 게 금년은 2021년이고 2022 회계연도의 예산안. 예, 그렇죠. 미국의 회계연도가 결국 2022년 회계연도라고 하지만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예, 자, 그걸 갖다 이제 6조 1천억 달러. 음, 우리 돈으로 하니까 뭐 6,700조 원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뭐 신문 기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딱 꽂히게 하려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다. 예.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문제는 그게 예산안이 1,700쪽이 넘는답니다. 예, 1,700조. 예, 예, 그렇죠. 예. 1,700쪽이 넘는다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의사당 안에 있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할 것 없이 뭐 예산위원회가 됐건 뭐가 됐건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예.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에 이르기까지 저거 누가 다 들여다보지? 예. 자기 뭐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것만 들여다보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지금 당장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그렇죠. 이제 증세로 하겠다는 것이고 증세해서 안 되면은 뭐 또 국채 찍어내겠죠.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사는 지금 그거아니에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작년에 민주당 경선에도 나왔던 예, 예, 그렇죠. 네. 초반에 1등하고 했었죠. 네, 그랬었죠. 뭐 소수 성애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당원인데 지금 은근히 지금 7일까지는 이제 6월 7일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 마냥 못 기다린다 이거고 공화당이 사는 얘기는 전통적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다가 인적 인프라, 뭐 사회적 인프라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2조 달러 가까이는 못 하겠다 해서 애초에 2조 2,500 달러를 갖다 1조 7천억 달러로 줄여서 제안했는데도 공화당의 카운터파는 1조가 안 되는 9,280억 달러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전 공화당에서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냥 혼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우리가 많이 익숙한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뭐 의석만 되면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예. 여기도 이제 협치는 물 건너 갔는데 한 가지 좀 저는 이상한 거는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하원을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다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예.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그게 뭔가 싶기도 하고.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행정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만큼의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그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오늘 이미 많이 다뤘을 것 같습니다만 연준에서 CPI보다도 더 중시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뭐 전년비 3.5% 그러면 그 목표치 2%를 훌쩍 넘었는데도 예. 그래도 계속 일시적일 것이라는 것이고 시장도 뭐 국채 금리 안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막 쏟아져 있는 뭐 6조 달러가 넘는 예산안 그리고 이런 인프라 무슨 뭐 잡스 플랜, 패밀리스 플랜 막 나와 있는 이것이 아마 별 이렇게 수정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는 시장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아, 예. 네. 지금이 6.36위안입니다. 달러당. 네. 굉장히 7위안을 넘었던 게 얼마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포치했다가. 굉장히 빠르게 네. 아무튼 강세가 돼서 지금 3년 만에 거의 최고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네. 위안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안화 강세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오늘 뭐 홍콩은 좀 안 좋아 보이고 합니다만 그래도 7월까지는 뭐 위안화 강세 중국 당국에서 딱히 제동을 걸거나 태클 걸지 않을 것 같고요. 무슨 예. 뭐 기준 환율 저 위안화 고시 환율 제시하면서 시장 기대에 어긋나게 이렇게 위안화 약세로 몰고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증시도 뭐 꾸역꾸역 갈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해외 자본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수치로 확인되는 데다가 예. 제일 큰 거는 우선 보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달러 위안 일간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이 숫자가 크게 나오는 바람에 밑에 이 부분 선 깨고 내려오는 게 잘 안 보입니다만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예. 이걸 월간으로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크리티컬한 선을 물고 내려옵니다. 예. 예, 물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 자체를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흘러내릴 것 같다. 즉 위안은 강세로 갈 것 같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이 90 근처에서의 승부가 그렇죠. 안 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확인할 게 많다는 것이죠. 고용지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FMC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길어지면은 8월 잭슨 홀 때까지도 달러 인덱스는 안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22에서 제동을 걸거든요. 22 홈페이지에 지금도 올라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그 집행이사 한 명이 지금 더 이상의 유로 강세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뭐로 했는가 하면은 유로 강세를 가면 안 됩니다 소리를 갖다가 딴 소리를 했습니다. P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지금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는 예. 계속 돈 더 풀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결국 환율을 갖다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달러는 고만고만한데 지금 위안이 먼저 내려왔다는 얘기죠. 위안이 먼저 내려왔고 중국도 일단은 이 머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00, 3,800까지는 상하이가 그때까지는 꾸역꾸역 가는데 뭐 심플하게 이해합니다. 그냥 금년은 100주년이기 때문에 7월달에 이 마오쩌둥 모택동이 반열에 오르던 이분이 그래도 7월달에 가서 한번 폼 잡으려면은 중국은 7월까지는 별탈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 따라 원화가 흘러내린다. 주식도 중국 주식 보고 같이 간다. 그거는 약간의 디커플링은 있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예, 정치적인 필요가 상당히 좀 작동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